드디어 이더리움 ETF가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보상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산 가격만 이렇게 쫓아가던 상품이 이제는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건 뭐 단순히 보너스가 좀 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있습니다. 자사의 이더리움 신탁 ETH 주주들한테 주당 약 0.083달러를 분배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발표가 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랜드마크,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ETF가 보상을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금고에 넣어둔 이더리움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나눠준다는 건가요?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펀드가 보유한 이더리움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이랑 운영에 참여하는 스테이킹에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아, 노동의 대가 같은 거군요. 네. 그 대가로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이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서 신탁 상품, 즉 ETH 투자자들에게 직접 나눠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펀드가 그냥 금고지기 역할만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산을 직접 굴려서 이자를 벌어오는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발표된 그 주당 0.083178달러는 그 펀드 매니저가 처음으로 받아온 월급 같은 건가요? 하하, 정확합니다. 첫 성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재원은 2025년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발생한 스테이킹 보상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특정 기간의 운용 성과를 정산해서 지급하는 구조라는 게 중요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구체적인 날짜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기준일, 그러니까 레코드 데이트는 2026년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요? 네, 이날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ETH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분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일, 페이어블 데이트는 바로 다음 날인 2026년 1월 6일이고요. 아, 그럼 1월 5일에 주식을 들고 잠들면 다음날 계좌에 현금이 딱 들어와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배당 지급 소식 같기도 한데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랜드마크라는 좀 거창한 표현까지 쓰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돈 좀 나눠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 ETF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현물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추종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ETF 가격도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아주 단순한 거울 같은 상품이었죠. 맞아요. 투자 수익은 오직 시세 차익에서만 나왔으니까요. 네, 내가 가진 ETF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기존 수익 모델에 더해서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스테이킹 보상까지 함께 얻는 구조로 진화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ETF가 단순히 가격만 쳐다보는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일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첫발을 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와,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까지는 시세 차익만 노리던 비상장 주식이 드디어 상장해서 배당까지 주기 시작하는 우량주처럼 변모하는 느낌이랄까요? 좋은 비유입니다. 자산의 성격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기업의 배당은 이익에서 나오지만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 활동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에요. 아, 수익의 원천이 다르군요. 네,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기술적 기여에서 나온다는 게 이 모델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그 차이가 중요하군요. 근데 사실 시장에 이런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소규모 운용사들은 이미 비슷한 상품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미 RX, 어스프레이의 ESK 같은 상품은 스테이킹 수익 배분을 상품의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업계의 거인이 이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건 이제 이게 일부 상품의 특징이 아니라
업계의 새로운 경쟁 표준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이더리움 ETF들은 우리도 스테이킹 보상을 준다, 안 준다 이걸 넘어서 우리는 더 많이 준다, 더 안정적으로 준다 이걸 놓고 경쟁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셈이죠.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 상품 같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도 벌고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들어온다니요.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깨야 할 환상이 있다면 뭘까요? 이걸 ETF가 주는 이자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분배액은 절대 고정 수익이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된 주당 0.083달러라는 숫자는 그냥 2025년 4분기의 성적표일 뿐 다음 분기 성적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죠. 스테이킹 수익률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또 네트워크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가는지에 따라 계속 변동하거든요. 아, 은행 예금처럼 약속된 이자가 아니라는 점. 이건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둘째,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ETF는 그냥 이더리움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펀드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거기서 나온 보상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이걸 시장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에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복잡한 과정이 추가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랙박스가 하나 더 생긴 셈이네요. 예전엔 그냥 이더리움 가격 하나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이 스테이킹을 얼마나 잘하는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운용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어요. 맞습니다. 운용 방식의 투명성, 효율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 하는지, 보상을 현금화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같은 것들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하실 문제일 것 같은데 바로 세금이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세금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배금이 투자자 계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배당 소득으로 잡힐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수익으로 처리될지는 국가별 세법이나 개인 계좌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투자 환경에 맞는 세금 이슈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더리움 가격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1%도 안 되는 분배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작은 현금 흐름이 본질적인 변동성 위험을 가려버리는 착시 효과를 주지는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액의 분배금이 이더리움 자체의 엄청난 가격 변동 위험을 결코 상쇄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으로 연 3%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더리움 가격이 하루에 10% 하락하면 전체 투자금은 당연히 큰 손실이겠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 추가되었을 뿐 암호화폐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위험의 본질은 그대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시장의 미래와 관련이 있겠군요. 네, 다섯째는 이제 본격적인 상품 간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포문을 열었으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다른 대형 운용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스테이킹형 ETF들이 더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각 ETF의 운용 수수료, 스테이킹 방식의 차이, 분배 정책의 투명성, 그리고 실제 분배율 같은 걸 꼼꼼히 비교하면서 더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까지 비교해야 하는 훨씬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의 숙제도 늘어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발표는 단순히 이더리움 ETF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시장 변화의 시작점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의 확장을 예상합니다. 첫째는 다른 자산으로의 확산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은 이더리움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지분증명, 즉 POS 방식을 사용하는 솔라나, XRP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얼마든지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말씀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올 솔라나나 XRP 같은 ETF들은 스테이킹 보상 기능이 없으면 결함 있는 상품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일종의 필수 스펙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ETF라는 제도권의 포장지 안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진 고유한 수익 모델인 스테이킹이라는 알맹이를 담아내는 방식이 이제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그게 두 번째 확장 방향이겠군요.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가격 변동성 외에는 아무런 내재적 가치나 수익 창출 능력이 없는 그저 디지털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죠. 맞아요. 가치가 없다는 비판의 핵심은 항상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ETF를 통해 스테이킹 수익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호화폐를 단순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성 자산, 즉 프로덕티브 에셋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이자를 주는 채권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ETF는 이제 단순히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치, 즉 스테이킹 수익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의 대표 상품인 ETF와 블록체인의 고유한 수익 모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라는 1차원적인 질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대신 이 자산은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생산적이며 나는 그 생산성에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이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은 특히 연기금과 같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거대 기관들이 이 시장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작은 분배경 발표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첫 날갯짓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